더킹 이민호가 김고은에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부디 지치지 말아줘라고 말했다. 5일 오후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는 이곤이 정태을에게 이같이 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곤은 루나에게 채찍을 찾는 거면 헛수고야 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루나는 둘 중 하나는 주셔야죠. 채찍이든 목숨이든이라고 받아쳤다. 루나는 폐하의 목숨은 이린이 원하고 채찍은 제가 갖고 싶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니까 채찍으로 퉁칠게요 라고 설명했다. 조영이 등장하자 루나는 도망쳤다. 이곤은 조영에게 저자를 잡아라고 말했고 조영은 전 폐하가 먼저입니다라며 거절했다. 이곤은 채찍 먼저. 옷장 8번째 회색 코트 안주머니라고 했다. 조영은 곧바로 정태을에게 전화를 걸어 이곤의 상태를 설명했다. 정태을은 김희주의 도움을 받아 이곤을 도와줬다. 조영은 깨어난 이곤을 보고 폐하, 정신이 드십니까? 잘 견디셨습니다. 폐하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선 폐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곤은 술 한잔하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 뭐였는지 해봐라고 했다. 그러자 조영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곤은 안 까먹은 것 같더만. 더 생각해야 하는 이야기면 다녀와서 듣자. 정태을 경위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정태을 경위를 지킨다라고 명령했다. 또한 영아 나를 구한 건 나였어. 그리고 오늘인가봐 영모의 밤에 들었던 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이라고 설명했다. 차원의 벽을 두고 이림과 이곤이 마주했다. 이림은 조카님이다라며 이곤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송정혜는 묘유소년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다. 묘유소년은 송정혜에게 그거 알아요? 식적이 하나가 되면 그 문 안에 시공간의 축이 동시에 생겨요. 비로소 하나가 된 식적은 스스로 구하려고 싶은 순간으로 데려가요 라고 말했다. 송정혜는 그래서 둘은 어디로 갔는데? 라고 물었다. 묘유소년은 황제도 역적도 같은 곳으로 갔어요. 영모의 밤으로 라고 답했다. 이어 황제는 역적으로부터 두 세계를 구하고 싶고 역적은 영모에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신을 구하고 싶거든요 라고 했다. 이곤과 이림은 영모의 밤으로 돌아갔다. 이림은 과거에 자신과 마주했다. 이림은 자신에게 넌 여기서 매일 밤 영모를 꿈꿨을 것이다. 적자라는 이유로 아둔한 아우 아래서 그런 너를 구하러 왔다. 정확히는 어리석은 내 자신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돌이켜보니 알고 있더구나. 내 영모의 이유도 그거고. 그럼 내가 빠른 길을 알려주마. 지금 향할 곳은 태자의 침전이다. 태자부터 죽여라. 과거가 죽으면 미래가 사라질 테니. 태자가 오늘의 이 영모를 막어서는 자다라고 덧붙였다. 과거의 이림은 미래의 이림을 죽이고 영모는 내가 하겠다. 내 놈이 아니라 온전한 식적도 내가 갖겠다. 내 놈이 아니라라고 했다. 그러나 식적은 사라졌다. 묘유소년은 송정혜에게 역적은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네요. 그 대신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주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송정혜는 넌 마치 본 것처럼 말하네. 그런데 넌 누구니? 라고 물었다. 묘유소년은 난 위험을 알려요. 적병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도 날 구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거든요 라고 답했다. 송정혜는 내 얘기 재밌네. 그래서 황제는 어떻게 됐는데? 라고 했다. 묘유소년은 운명을 따라가고 있죠.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단족자리 식적은 힘이 없는데 라고 말했다. 영모의 밤으로 돌아간 이곤은 노웅남과 마주했다. 이곤은 노웅남에게 자네 나를 만났었어? 믿기 힘들겠지만 난 너의 주군이야. 자네에게 아주 많은 빚을 지며 살고 있어. 그리고 자네의 말대로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 이곤은 영모의 밤 이림이 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그 시각 대한민국에 있는 조영은 정태을에게 전화를 걸어 이곤이 떠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를 들은 정태을은 눈물을 흘렸다. 강신재 역시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강신재는 자신이 대한제국의 강한 민이었고 이림이 자신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온 사실을 눈치챘다. 이곤은 차원의 벽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이 흐른 사실을 알게 됐다. 이곤은 식적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만 시간이 한쪽으로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2020년으로 가려면 26년. 차원의 문 안에서 대략 4개월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곤은 차원의 문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1994년으로 돌아가 어린 정태을을 만났다. 이고는 어린 정태을에게 난 저기 다른 시간에 온 사람. 1994년으로 와버려서 26년의 세월을 살아내는 중이야. 금방 갈게. 가고 있어 자네에게라고 했다. 이고는 아직 다 오지 못했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딱 목소리만 듣고 가려고 했지. 저기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려고라고 했다. 이를 알아차린 정태을은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어뒀고 어디까지 왔어? 거의 다 왔어? 라고 생각했다. 차원의 문에서 시간을 보내던 이곤이 2016년에 정태을과 만났다. 정태을 역시 어릴 적 만났던 사람이 이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태을은 이곤에게 당신 뭐야? 그때랑 옷도 똑같네. 목소리도 얼굴도라고 말했다. 이곤은 자네가 선물한 옷이라. 얼굴은 내 선물이야 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각오는 했었는데 자네가 모르는 순간은 날 슬프게 하네. 그래서 온 거야. 오늘 자네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 우린 지금 다른 시간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 내가 도착할 때까지 부디 지지치 말아달라는 내 부탁 꼭 들어줘. 우린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난 단추가 많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맥시무스와 함께 올 거야. 그러니 그때 나에게 조금만 더 친절해주겠나?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줘. 우린 시간이 별로 없거든이라고 말했다. 정태을은 이곤에게 왜 다시 만나는데? 라고 물었다. 이곤은 이게 우리 운명이니까. 모든 시간에 자네를 보러 오지 못하는 이유는 식적의 균열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만 가볼게. 자네와 있으면 자꾸 숫자 세는 걸 까먹거든. 안녕이라고 답했다. 이후 정태을은 공중전화에 이곤이 적어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거의 다 왔어라는 글을 보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정태을과 루나가 만났다. 루나는 정태을에게 경고했을 텐데 우리가 만나지면 넌 죽는다고라며 칼을 찔렀다. 이어 뭐 잃어보는 게 처음이야. 그럼 이제부터 적응해봐. 난 살면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잃었어라고 말했다. 이곤의 말대로 정태을과 이곤은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곤은 정태을에게 드디어 자네를 보는군 정태을 겸이 이상하게 자네 날 아는 눈빛이군이라고 말했다. 정태을은 운명의 우연은 없다. 언젠간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 뜻을 알아차리고 난 후엔 언제나 너무 늦다라고 생각했다. 또한 정태을은 그건 생략해. 지금 이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라며 이곤을 안아줬다. 이민호가 김고은을 만나고자 시간여행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김고은은 대한제국 김고은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 5일 방송된 SBS 더킹 영원의 군주의 식적에 의해 1994년 과거로 돌아간 이곤의 모습이 그려졌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이곤을 보며 조영은 잘 견디셨습니다. 폐하.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계에선 폐하를 지킬 방도가 없습니다라고 청했다. 이에 이곤은 나를 구한 건 나였어라 답하곤 피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며 파란을 예고했다. 요유소년에 따르면 하나가 된 식적은 스스로를 구하고 싶은 순간으로 데려간다고. 이곤에게도 이림에게도 그 순간은 바로 영모의 밤이었다. 25년 전 과거로 돌아가 막 영모를 꾀하던 저를 만난 이림은 너를 구하기 위해 왔다. 어리석은 내 자신을이라고 말했다. 어째서 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모르면 보고도 모르겠느냐? 난 너다. 2020년에서 온 너.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렇더군. 이 영모의 이유도 그거고라 답했다. 이어 어린 이곤을 없애고 온전한 식적을 가져오라며 내가 갖는 것이 곧 내가 갖는 것이다라 주문했다. 그러나 과거의 이림은 나이를 먹고도 어리석다며 삐딱하게 반응하곤 미래의 절을 해했다. 그 순간 식적은 사라졌고 이림은 영모를 강행했다. 그러나 복면을 쓰고 나타난 미래의 이곤에 막혀 이림의 영모는 실패했다. 1994년 과거 속에 갇힌 이곤은 어린 태을을 만나 난 자네한테 가고 있어라고 애틋하게 말했다. 현재의 태을은 기억이 나. 나 5살 때 그 사람이 왔었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기억을 통해 이곤이 1994년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는 어디까지 온 거야? 나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데라며 애끓는 마음을 토해냈다. 그 사이 이곤은 2016년으로가 성인이 된 태을을 만났다. 의아해하는 태을의 이곤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부디 지치지 말아줘. 우린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 그때 나에게 조금만 더 친절해주겠니?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줘라고 당부했다. 왜 다시 만나는데? 난 태을의 물음에는 그게 우리 운명이니까라고 분명히 말했다.
대한민국의 남은 루나는 테을의 행세를 하고 있는 중. 진짜 테을의 등장에 루나는 경고했을 텐데 우리가 만나면 넌 끝이라고라 말하며 그를 공격, 파란을 예고했다. 이민호의 폭발적인 감정 열연에 시청자마저 숨을 죽였다.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이정진을 향한 이민호의 분노의 포효가 극렬한 대립을 예고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했다. 15일 방송된 더킹 영원의 군주 9회에서 이곤이 두 세계의 노인 이름의 악수를 하나씩 거두며 그가 만들고 있는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앞서 두 세계 간 인물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후 황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이곤. 북받치는 애절한 감정부터 대한제국에서 이름을 잡기 위한 거침없는 활약, 분노를 터뜨린 살벌한 맞대면까지 이곤 감정의 진폭을 자연스럽게 넓혀가는 이민호의 열연이 숨쉴 틈 없이 휘몰아치며 역대급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동안 이민호는 드라마의 근간이 되는 이곤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운명적인 로맨스의 미스터리를 차곡차곡 쌓으며 평행세계의 서사를 다져왔다. 다양한 사연을 지닌 황제 이곤 캐릭터의 변주를 통해 이전보다 성숙해진 면모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부를 위해 차분하게 감정을 아껴온 이민호의 포텐이 이정진과 마주하게 된 9회 방송에서 터져나오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완성했다. 샵 이정진 향한 짜릿한 선전포고 더 잘 숨어야 할 거야. 이민호는 이날 황제답게 말투 하나로도 큰 힘을 발휘하는 연기로 몰입도를 높였다. 1인과의 통화 장면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대한민국에서 멈춤 현상을 겪은 이곤은 기다렸다는 듯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사인검의 소명인 현좌를 움직여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협려한 도리로서 베어 바르게 하라는 묵직한 한마디로 침묵을 깬 이곤. 격분의 감정으로 일렁이는 서늘한 눈빛과 더 잘 숨어야 할 거야. 내 놈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방금 내가 알아버렸거든이라고 선전포고하는 목소리가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동시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샵 황제의 위압감, 심판의 시작 온당이고 합당이다. 욕망을 선택한 자들을 냉엄하게 심판하는 모습에서도 그 위력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곤은 돌아오자마자 먼저 대한민국에서 데려온 영모 가담자 김기환을 단죄했다. 그에게 내 놈들의 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게 온당이고 합당이다라고 일갈한 데 이어 대한제국 마구 명인의 아들로 살고 있던 대한민국의 인물 이상도 역시 엄중하게 응징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휘어잡았다. 잔뜩 긴장한 이상도를 무섭게 응시하며 고작 그런 배짱으로 그런 그릇을 하고 분노를 누르듯 내뱉는 모습에선 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다. 샵 25년 만에 일촉즉발 맞대면 강렬한 포효 엔딩 역적 1인. 조금도 빈틈없는 맹렬한 기세로 긴장감을 끌고 간 이민호는 마지막 25년 만에 만난 역적 이정진과의 대치 장면에서 응축된 감정을 무게감 있게 표출한 연기로 눈을 뗄 수 없게 했다. 새해 2020년을 맞이한 대한제국의 거리, 말을 타고 시민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나타난 이곤이 40대 얼굴의 이름을 그냥 지나치듯 보였으나 다시 돌아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해 이 순간 정적에 휩싸이게 했다.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름의 행방을 예측하게 되는 물론 궁극적인 목적까지 전부 간파한 이곤이었다. 늙지 않는 자, 불멸에 가까운 생명. 내 놈이 얻고자 하는 건 그것이구나. 영원이라는 내레이션 2로 역적 1인. 이라고 부르짖는 이민호의 서슬퍼런 포효가 극적 긴장감과 몰입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역대급 엔딩을 장식했다. 작은 책으로 있는 힘껏 큰아버지 이림에게 대항했던 25년 전의 상황과 다르게 이림을 당당히 내려다보는 이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전율을 일게하며 단숨에 화면을 장악한 이민호의 뜨거운 연기에 호평이 이어졌다. 샵 눈물샘 자극, 가슴 아픈 한마디 내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한편 가슴속 구비구비 사무치는 이민호의 슬프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가슴에 먹먹한 여운을 드리웠다. 온 힘을 다해 흔들리지 않고 흔들지 않으려던 이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나 자네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자네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내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라는 이민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애틋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런가 하면 대한제국 CCTV 영상을 돌려보던 이곤이 한 서점의 화면 속 요요하는 소년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그려져 충격을 안겼다. 소년이 요요를 튕기자 창밖으로 천둥 번개가 치며 어깨에 고통을 느낀 이곤.
게다가 화면에 찍힌 2022년 5월 27일이라는 날짜와 정태을의 달라진 옷,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호명 등 묘한 지점들이 이민호의 흔들리는 눈빛으로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긴박감을 배가시켰다. 갈수록 이민호의 뜨거운 열연이 돋보이는 SBS 금토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 10회는 오늘 토요일 밤 10시 방송된다.